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하천 교량 건설 공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직사회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량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제주도청 5급 공무원 58살 김모 씨와 제주시청 6급 공무원 50살 좌모 씨입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근무지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이 전현직 공무원이고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당시 모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전체 구속자 5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혹스럽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건설회사 소유주는 10여 년 전부터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뇌물과 관련된 장부 등 핵심 증거를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추가로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반쯤 1차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제주 지역 공직사회와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공공휴양림 직원들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붉은 오름 휴양림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공금 수백만 원을 유용한 내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 3년 동안 공금으로 술을 마시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기내 공급용 생수가 모자라다며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가 유보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한국공항이 제주 퓨어워터 생산을 위해 뽑아 쓰는 지하수는 하루 100톤. 항공기 승객이 늘면서 기내용 생수가 부족하다며 하루에 50톤을 더 뽑아 쓰겠다고 제주도에 증산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항공사에서 승객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급을 요청했지만은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50톤을 늘려도 주변 지하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찬성 측과 지하수 보전이라는 도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제출한 2020년까지 승객 증가 예측치와 생수 소요량 자료를 제주도가 추가로 검증하라며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중에 일부는 그 한진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5번째.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제주도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부결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영리병원, 또 카지노 등을 둘러싸고 제주 지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은 경제와 관광 분야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가 올해 하반기부터 개장합니다. 이곳에는 도내 카지노 8군데를 합친 것과 맞먹는 초대형 카지노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카지노 운영의 그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화 추세로 갈 경우 카지노의 불법 탈법 행위를 막을 방법도 없고 자칫 이제 카지노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외국인 카지노 설치에 대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 하반기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녹지국제병원, 이른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반대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찬성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계 이슈인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문제에 대해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찬성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주에만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부작용 보완 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후보자 선거 벽보도 게시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많이 다니는 건물 외벽 등 841곳에 대통령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등이 실린 선거 벽보를 이번 주말까지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나 후보자의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서귀포 앞바다는 진귀하고 화려한 연산호 군락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다이빙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함께 열대지방에 사는 경산호가 서식 범위를 넓히면서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범섬. 문섬, 섭섬과 함께 삼형제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곳 범섬에서 섭섬까지의 일대는 제주 연안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종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양과 색깔이 빼어난 연산호 군락지가 넓게 분포해 국내 최고 다이빙 포인트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인도네시아 등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던 경산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심 15m 아래로 내려가자 화려한 연산호와 달리 어두운 색깔을 띠는 경산호들이 바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2년 정도 조사해본 결과 아열대성 어종이나 산호류들이 한 30% 정도 출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산호가 더 이상 확산될 경우 연산호 군락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섬, 범섬의 보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크기가 축소되는, 잠식되는 어떤 그런 피해를 예상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경산호가 이미 연산호 군락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핵심 지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보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98 육군병원이었던 서귀포시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이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의료시설이 빈약했던 제주의 제98 육군병원은 군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종합의료시설이었고 우리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등록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등록 문화재는 23군데로 늘었습니다. 지방에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지방분권 안에는 지역 언론과 문화발전 방안이 포함돼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MBC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방송은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문화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역 방송이 맡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지원,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방송의 담당자인 지역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저희 정책적, 그다음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한정되어 온 지역성 지수를 지역민의 중심을 둔 다차원적인 지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위기에 봉착한 일본 지역 민방들의 사업 다각화와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방송을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방송 영역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 시청자를 중심에 두는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할당을 도입을 한다든지. 지역방송의 위기와 대책 논의는 수년째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멸하는 지역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현재 서늘의 가시거리는 100m까지 짧아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시야가 무척 답답한 만큼 출근길 안전거리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게 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낮부턴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점차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 내외로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17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이번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4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5살 홍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 홍 씨가 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귀 속의 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돼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허가 없이 해안가에 먹돌과 자연석을 채취한 혐의로 50살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삼양동 해안가에서 트럭을 이용해 먹돌 1톤을 가져가는 등 농장에 화단을 만든다며 도내 해안가에서 먹돌과 자연석 3톤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2살 조모 씨. 조 씨는 지난 18일 서귀포 시내의 한 주점에서 47살 주모 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동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주민들은 어제 공청회에서 아라동을 삼양 봉계동과 분리하고 오라동을 3도 1, 2동과 분리해 독립선거구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